2025년 5월 4일 날씨.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기분은 좋음. 오늘은 강북구에 위치한 양자강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화계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요. 아니면 수유역에 내려서 한 15분 정도 산책 겸 걸어가기에도 괜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좋았기도 하고 또 기름진 중식을 먹기 전 회개하는 의미로 수유역에서부터 천천히 걸어갔고요. 오늘 제가 다녀온 양자강이라는 중식집이 있는 이 거리가 애초에 기사식당 거리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정보원에 따르면 이 거리에는 정말 가성비 좋고 맛까지 좋은 식당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미 워낙에 유명한 달의 함박 스택부터 그리고 패티 앤 빅 왕 돈가스라는 가성비가 넘치는 돈가스 집 등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 집들이 쫙 깔려있는 거리라고도 보면 되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수유역 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에 맛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식당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수유역 주변에 있는 노포 맛집들을 한 30개 정도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도장 깨기를 하듯 하나씩 촬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다녀온 양자강은 짜장면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은 참으로 저렴했고요. 그래서 사실 짜장면 가격만 보고 혹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식당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격이 저렴하면 맛 또한 그 가격에 걸맞을 거다, 이런 인식을 저 또한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그러지 않고 그 가격 이상의 맛이 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음식 가격이 저렴한 식당들을 방문할 때면 그 메뉴가 나오고 먹기 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요. 당장 저번 주 저의 식당 일기에서 저의 채널 시그니처로 댓글 끝에다 말 이모티콘을 한번 붙이면 어떨지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았잖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서도 막상 댓글조차 하나도 안 달리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 스스로가 댓글이 안 달려도 서운하지 말라고 세뇌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외출 전에 요즘 제가 또 꽂혀있는 오설록의 무화과 쇼콜라 블랙티를 마셔주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맛있고요. 이것 또한 맛 표현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이 티백의 이름 그대로 첫 입을 먹으면 무화과 맛이 먼저 은은히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으로 쇼콜라의 기분 좋은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살짝 치고 빠져주면서 그렇다고 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티 특유의 기분 좋은 홍차의 맛이 마무리를 장식해주는 뭐 그런 엄청난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차를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아껴 먹고 싶은 맛이었고요. 근데 오설록 티백 자체가 조금 비싸서 제 지갑 사정상 제 돈 주고는 못 사 먹습니다.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이고요. 이런 맛있는 차를 선물해 주신 어머니 지인분께 참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한 번쯤은 꼭 사 마셔봐도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처럼 도착하기 전에 잡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제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의견을 내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연치 않게 저의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진짜로 참 많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과연 이런 저의 잡담을 좋아해 주실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식당 소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만약에 별로라고 하시면 저의 잡담 길이를 조금이나마 절제를 해볼 의향이 있기에 조심스레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만 얘기하고 이제는 식당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 오늘의 목적지인 양자강에 도착하였습니다. 가게 내부는 4인 기준 5테이블 그리고 2인 기준 6테이블 정도로 홀 크기는 여유로웠고요. 벽과 천장만 봐도 오래된 가게라는 게 입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메뉴판입니다. 보통 저는 중국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탕수육을 시키지만 오늘따라 뭔가 삐딱해지고 싶었는지 사천 탕수육 소짜를 한번 시켜보았고요. 그리고 짜장면과 잡탕밥까지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사천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일단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참 이뻐 보였고요.
보자마자 침이 일단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이 나왔고요. 6,000원이지만 외적으로는 양 자체가 서운해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양파나 고기들이 그렇게까지 든든하게 들어있어 보이진 않아서 막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탕밥이 나왔습니다. 해산물들이 서운하지 않게 들어가 있었고 양 또한 푸짐해 보였습니다. 중국집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여기는 매콤해 보이지 않는 비주얼의 잡탕밥이었고요. 그리고 밥은 고슬고슬한 스타일의 계란볶음밥이었습니다. 아무튼 사천 탕수육부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첫 입을 넣자마자 새콤한 향이 먼저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강하지 않은 고추기름의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달지도 않아서 좋았고요. 튀김옷은 바삭한 식감은 강하지 않았고 쫄깃한 식감이 강했습니다. 고기에서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육질 자체가 막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라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저는 딱히 서운하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한 입 먹어보았고요. 오늘따라 평소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먹기 전부터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먹어 그런가 막 엄청나게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가격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춘장 맛이 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소스 자체의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서운했던 건 면을 삶고 물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었는지 비빈 뒤에 소스가 좀 묽어져서 아쉬울 뿐이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6,000원에 이런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다짐 육이 한 번씩 씹힐 때마다도 기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잡탕밥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간 자체는 자극적이지 않았고요. 같이 나온 볶음밥에서는 불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볶음밥이 참 맛있었고요. 여기 잡탕밥의 맛을 비유하자면 해물 누룽지탕과 상당히 흡사한 맛이었습니다. 오늘 시킨 메뉴 중 개인적으로는 제일 베스트였고요. 해산물 같은 경우는 오버쿡이 되면 질긴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고 참 부드러워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간이 강하지 않기도 해서 물리지 않고 계속해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잡탕밥도 중국집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느 곳은 전분물을 많이 넣어 소스가 꾸덕한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전분물을 많이 안 풀어서 소스가 묽은 스타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후자에 가까웠고요. 개인적으로 소스가 너무 꾸덕하면 잘 안 비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런 묽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라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녀온 양자강은 새벽에 갑자기 중식이 땡기는 날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 찾아가 먹기에는 최고의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단한 맛을 기대하고 찾아가면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단순 식사를 목적으로 방문을 하면 어느 곳보다 든든하면서 푸짐한 한 끼를 먹기에는 충분하다 느껴졌습니다. 오늘 먹은 3가지 음식 중 과감히 추천드릴 만한 음식은 잡탕밥이었고요. 물론 짜장면이나 사천탕수육 또한 서운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잡탕밥이 지금 저녁에 일기를 쓰는 시점에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특히 해산물들이 상당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수저를 풀 때마다 무조건 딸려 올라오는 게 참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기사님들이 꾸준히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사님들의 든든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식당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낀 식당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 먹고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유역까지 걸어갔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브레드칸이라는 빵집의 본점이 여기 수유역에 있어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빵 중 하나가 생크림 롤이라는 빵인데 여기 생크림 롤 빵 참 맛있습니다. 눈이 마주쳐버려서 구매를 또 해버렸고요. 그리고 카스테라도 궁금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저희 집 막내의 저녁을 좀 챙겨주었고요. 원래 외출하기 전에 막내 밥을 챙겨주고 나갔어야 했는데 까먹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막내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저희 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빨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료를 물에다가 한 30분은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친구가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이때 괜히 잘못 놀렸다가는 제가 어디 나간 사이에 저의 신발이 든 옷에다가 바로 오줌 어택을 해두기에 평소에 이렇게 잘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 먹는 양이 특히 많아져서 절제를 하려 했지만 결국은 못 참고 또 아까 사온 빵을 좀 먹었습니다. 이 고구마 크림롤 상당히 추천드리고요. 참 맛있습니다. 근데 카스테라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고요. 아무튼 오늘도 참 든든히 잘 먹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끝.